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는 단어는 회복입니다.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우리 시장 포함해서 미국 증시도 간밤에도 다시 올랐고요. 대략 절반 수준은 돌아섰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3% 하락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지난 얼마 전에 최고점의 시세를 완전히 회복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소위 빵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IT주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완전 회복, 원상 복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들을 덜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이 다만 조금 더디다는 문제, 그것은 이제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겹쳐져 있다고 봐야겠죠. 역시 어쨌거나 우리도 이제 IT가 다시 힘을 낼 것인가 주목해 보고요. 역시 국내 증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들도 다시 힘을 낼런지 주도주가 좀 힘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면서 시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코스피가 2,450선 올라왔고요. 야간 선물 0.46%도 올랐네요. 미국은 다우가 1.5%, 나스닥이 1.1% 비교적 강하게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출발 마케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있습니다. 장효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2월이 시작한 듯 했는데 설 지나고 와서 보니까 2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는데 굉장히 충격이 있었죠. 회복을 좀 해갔는데. 다음 3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 좀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1월 증시 참 좋았고 2월 증시 지옥 같았고 3월 증시는 기대감이 높습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미증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욕 마감 이 헤드라인으로 돼 있는 기사들을 읽잖아요. 주로 무슨 얘기가 써 있던가요? 오늘 다 파월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가 소위 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소위 마사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이 미증시 하락폭 대비해서 이제 되돌림이 절반 이상 나왔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다 메꿔낸 상황이고, 최근 나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해서는 다 자신감 얘기하고, 금리, 과도하게 우려 크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금리 단위 2.8% 중반 정도는 미 채권 10년물 기준으로 세게 부러지진 않았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속도, 탄성은 상당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 이 하원, 상원 이 청문회 내용 듣고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려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월 1일 저녁에는 PCE가 발표됩니다. 물가 지표니까요. 우리가 지난번 이 CPI가 본 것보다 한 0.5 정도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월 초부터 이제까지 금리에 대한 우려들을 가졌었던 요인들이 하나씩 제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3월 증시는 올라가는 시장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목에 저는 이제 제 방송 자료에는 위에 제목이 이제 써 있잖아요. 이거 연결시키면은 그날 시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고 이미 선반영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이상 우려가 크지 않다. 그래서 하방 제한적입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벌써 저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 줄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런 시각들이 단 1도 없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페드가 주고 있는 롱텀 금리, 이 밑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FOMC에서 우리가 봤었던 점도표, 이번 3월 FOMC 22일인가요? 3월 22일인가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새로운 점도표를 일단 받겠죠. 2017년도는 끝났으니까 일단 이게 제껴질 거고 2018서부터 뭐 21까지 나오고 롱텀 금리가 아마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봤었던 점도표가 더 위로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3월 FOMC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준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을 다 가이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을까요?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밑이 참 재밌는 이 부분이에요. 예. 연준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4번 금리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4번 금리 인상. 그러다가 2월인가요? 2월 FOMC인가 거기서 반성문 썼죠? 2번의 금리 인상으로 확 줄였다가 결국 한 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연준이 이만큼 올릴 겁니다라고 제시했던 가이드가 맞아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뭐 이게 설사 지켜진다 하더라도 4번의 금리 인상을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다소 좀 과한 우려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조정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뭐 이미 선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제가 뭐 최근 방송에서 금리 핑계 대지 말아요 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미 시장은 뭐 CAPE 모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우리가 PE 값 보면은 주가를 EPS로 나누잖아요. 근데 EPS가 뭐 매년 변동성이 심하니까 10년 평균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변동성이 크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CAPE 값으로 봤을 때 이 비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해결책은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소 밸류의 부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해소했다. 그럼 이 과정이 뭐 소위 금리 핑계를 댔든 뭐 뭘 됐든 뭐 조정이 필요했었던 구간에서 나온 조정에 불과한 거고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우리 미증시 빠지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진 이후에 뭐 한두 달 정도면은 다 메꿔내더라. 이번에도 빠진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 거니까 미증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변곡점을 보고 나서 더 위로 가열차게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은 되돌림 이후에 속도가 좀 떨어질지 뭐 결정 짓겠죠. 그래서 전자의 케이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얘기 조금 더 드리면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 분석인데요. 지금 여기다 선 하나 긋고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 지수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을 똑바로 못 긋는다 같은데 예. 여기다 선 하나 이게 50% 레벨입니다. 네. 이미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정사실. 6월 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라가는 것도 50% 이상 반영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9월과 12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시각이면은 3, 6, 12월에 인상 가이드를 갖고 있었고 예. 최근에는 3, 6, 9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12월 달에 한 번 더 오르지 못하리란 법 없잖아. 이 부분으로 겁을 상당 부분 많이 먹었던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과 12월 어느 쪽에서도 뭐 넘겨선다라는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먼 그렇죠. 요인도 아직까지 있을 많이 거고. 남아있는 예. 부분인데 우리가 마치 1년 후를 내다본 듯하게 시장이 반응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출발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자연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결국 물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기 호조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쪽들은 물가 2% 이렇게 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점으로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레인지로 제시를 합니다. 1%에서 3%. 그러면은 평균치 따지면 2%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0.2%로 제시를 하면 2.1%만 나와도 포인트를 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레인지 1%에서 3%로 제시를 하면 2.1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범주 안에 있구나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 물가 레인지로 지금 2%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변화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물가 우려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이 흔들렸는데 안도감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3월 시장 기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외국인들이 소위 몸을 좀 사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몸살이니까 시장 탄성이 떨어진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올랐어요. 예. 금요일에도 2%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속도가 과거 같지 않다 보니까 탄성이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장비 매출 호조를 띄고 있다라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배팅을 못 때렸다라고 한다면 3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겠죠라고 보는 시각이 무리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쇼크가 많습니다. 일회성 비용 반영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많거든요. 4분기 실적은 끝났어요. 이미 지나간 실적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가이드가 최근에 좀 하향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하향 없이 상방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 3월 시장 쪽에는 다소금 2월 시장에 악몽에서 벗어나는 다소간의 변곡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반등 목표치를 채워가는 시장이다. 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월 증시 흐름을 미리 좀 최근의 움직임과 함께 내다봤네요.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트에 있는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이제 삼성전자, LGD 얘기했고 어제는 SK이노베이션, 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풍산 얘기도 했고 오늘은 현대제철하고 송원산업 얘기 한번 해보죠. 먼저 현대제철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보내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센 소리 한번 했죠. 어려워요. 무역 확장법 232조 발표했습니다. 이거 4월 11일까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된 얘기는 그거예요. 미국의 철강 업체들 가동률이 지금 크게 떨어져 있으니 이거 자꾸 우리 인프라 투자도 하고 앞으로 이제 수요는 많은데 이거 자꾸 바깥에서 밀고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이 관세 세게 때려가지고 미국 메드 인 USA 철강 가동률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죠. 물론 이게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건데요.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 소위 시장에서 우려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원래 철은 교역 상품이 아니거든요. 원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톤당 해가지고 10만 원도 못 버는 이 마진율을 가지고 운송비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교역 이 적합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시장에서 악재로 읽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 얘기가 세게 나오니까 악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톤당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 지금 1톤 팔아가지고 6만 1,000원 번다는 얘기예요.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운송비 또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현대제철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렸겠죠. 그래서 지금 톤당 영업이익이나 매출 원가율이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거만큼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전 레벨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떨어진 걸까요? 철 가격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마진이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정가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하면은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H빔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네. 강판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하이스코에서,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열연 가공을 해서 열연 판때기를 만들어내면 하이스코에서 냉연 가공해가지고 현대차한테 이 철판 갖다 주는 거. 이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하이스코를 지금 현대제철이 가져갔으니까 지금 현대차가 안 좋으면 현대제철 이 강판 가격 인상 협상에서 유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전가를 못 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안 되겠다. 포스코는 강세였는데 현대제철은 속도가 안 났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현대차의 부품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소위 중국 시장에서 팍 찌그러지니까 요거 보시면 되죠. 사드 때문이다 뭐다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찌그러지고 나니까 소위 시장에서 과도한 언더퍼폼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가이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5년 만에 증익 얘기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고 요즘 사드 얘기 옛날만큼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과도하게 눌렸다면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철강사 중에 가장 싼 철강사가 현대제철인데 이 가격 레벨에서 겁나봐야 뭐가 겁나겠습니까? PBR 레벨로 반토막 0.5배.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가서 세일했는데 50% 세일 품목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 녹일 만큼 녹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주 가운데 이제 포스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현대제철이 이제 그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좀 밀리니까 더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레벨을 보고 산 거고 사실 편입 이후에 꽤 시세가 낮다가 내뱉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단기급락을 우리가 시장 단기급락을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채여가는 시장에서 기대치를 유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원산업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일회성 비용으로 녹인 부분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숫자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나간 실적이에요. 여기까지는 지나간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의 YOY 그로스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의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YOY 그로스 200 찍히면은 따블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년도 4분기 대비해서 18년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따블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의 가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2분기, 3분기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에서 가이드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블이 아니네요. 200%니까 3배수 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이 기대감이 나오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일단 에틸렌, 그러니까 요즘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크래커, 에틸렌 시설들 상당히 공격적으로 증설이 들어갔어요.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플라스틱 쉽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뽑아내는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이 설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라스틱 하면은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약점이 뭐예요? 플라스틱의 약점이. 햇빛에 오래 놔두면은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햇빛 많이 받는 쪽이 색깔이 변하거나 변형되거나 변형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 많죠. 그래서 이게 그걸 막기 위해서 안정제, 광 안정제나 이런 부분들 산화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요. 그거 하는 회사가 송원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보면 바스프하고 송원산업이 이 안정제 시장의 60%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지 않은 MS 포지션에 이렇게 에틸렌 증설 설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은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ASP 상향 구조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 우리가 이번 단기 급락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3월달 시장이 우리 예상처럼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채워질 겁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유효하다. 그래서 최근 시장 한참 빠질 때는 제한포트에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시장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정기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끌고 갈 건 끌고 가고 아닌 건 제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요즘 제한포트 들어가 있는 거다 점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제한포트 가운데 두 종목 진단했습니다. 자,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파월 의장 얘기만 합니다. 네. 우리는 미리 파월 의장 얘기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뭐 상원 코멘트 그리고 1일 날의 PC 이런 것들 보고 나면 3월 증시는 뭐 마치 홀짝 게임처럼 1월 좋았고 2월 부진했고 3월 좋은 시장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오늘 증시가 어제 우리 증시가 음봉이 떴었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의 상승 피로도를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띄워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그 부분들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